통장에 3억이 찍혀 있는데 건드리기에는 겁나고 그냥 두자니 불안하죠. 그래서 안전하게 은행에 둡니다. 근데요, 그 돈 사실 지금 조용히 녹고 있어요. 매년 물가는 오르는데요, 이자는 그걸 못 따라가거든요. 가만히 뒀을 뿐인데 손해보고 있는 거예요. 저도 오래 그랬어요. 열심히 모았는데 왜 늘 제자리인지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어떤 사람들은 달라요. 어느 선을 넘긴 사람들은 돈이 줄줄 새기는커녕 알아서 불어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같은 3억인데도요, 결과가 완전히 반대였습니다. 차이는 대단한 기술이 아니거든요. 허무할 만큼 단순한 조건 하나예요. 그 조건이 뭔지, 그걸 왜 대부분 모르고 지나치는지 오늘 다 풀어드릴게요. 투자는 위험하다. 큰 돈일수록 지켜야 한다. 원금만은 절대로 건드리면 안 된다. 이 말들 너무 당연해서 의심조차 안 해봤습니다. 평생 그렇게 배워왔으니까요. 근데 이 당연한 믿음이 알고 보면 제일 비싼 착각이었습니다. 월급이 들어오면 적금 넣고 만기 되면 또 적금 넣고 돈은 차곡차곡 쌓이는데요, 통장 속에서 잠만 자죠. 5년이 지나도요, 그 돈은 5년 전이랑 똑같은 얼굴이에요. 나만 5년 늙은 거예요. 어느 날 통장을 가만히 들여다보는데요, 갑자기 막막해졌습니다. 분명히 열심히 모았는데 왜 제자리지? 숫자는 늘었는데 사는 게 나아진 게 없더라고요. 그날 처음으로 내가 뭔가 단단히 착각하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돈을 모으기만 하고 굴리지 않으면요, 시간은 내 편이 아니라 적이 되어버립니다. 씨앗을 항아리에 가득 모아놓고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는 거랑 똑같아요. 항아리가 꽉 차면요, 부자가 된 기분이 들죠. 근데요, 씨앗은 항아리에 있으면 영원히 씨앗이에요. 땅에 심어야 나무가 되고 열매가 열리죠. 적금 통장이 딱 그 항아리였던 겁니다. 멈춰 있으면요, 손해가 없다고 믿었는데 멈춰 있는 동안에도 값은 조용히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가만히 있는 것도 사실은 선택 비용이거든요. 근데 단순히 안 굴려서만은 아니었어요. 그것보다 훨씬 결정적인 한 조각을 저는 통째로 빠뜨리고 있었거든요. 그게 뭔지 그때 알았으면 제 5년은 그렇게 날아가지 않았을 겁니다. 막상 마음을 먹으니까 조급해졌어요. 빨리 불려야 되겠다는 생각에 별걸 다 해봤습니다. 막 오른다는 거 따라서 사고요, 짧게 치고 빠지기도 하고요. 누가 좋다고 하면 또 갈아탔죠. 시세를 들여다보느냐고 밤도 새워봤어요. 그렇게 1년을 보냈는데요, 어느 날 잔고를 보니까 처음에 시작한 돈보다 오히려 줄어있더라고요. 헛웃음이 났습니다. 안전하게 두면 손해라더니 굴렸더니 더 줄었네? 멈춰 있으면 안 되고 움직여도 안 되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때가 제일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한 짓들을 쭉 한번 적어봤어요. 근데 신기하게요, 전부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다 자꾸 사고 팔았다라는 겁니다. 오를 것 같으면 사고요, 내릴 것 같으면 팔고, 그 왔다 갔다가 제 돈을 조금씩 갉아먹고 있던 거예요. 가만히 못 있는 그런 병이었죠. 그러다 우연히 글 하나를 봤어요. 딱 한 줄이 제 머릿속에 박혔습니다. 시장 전체를 사두고요, 그 다음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였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라니. 저는 그동안 뭐든 열심히 해야 잘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 바닥에서는요, 가만히 있는 게 실력일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그 한 줄을 붙잡고 다시 보니까 그제서야 보이더라고요. 오래 돈을 불린 사람들은 종목을 기가 막히게 고른 게 아니에요. 그냥 안 팔았던 겁니다. 넓게 사두고요, 무슨 일이 있어도 버텼죠. 정리하면 진짜 단순해요. 넓게 사두고 오래 버티고 웬만하면 안 판다. 이 세 개가 끝이거든요. 그렇게 어렵게 헤맸던 게 알고 보니까 이 세 줄이었습니다. 허무하면서도요, 좀 분했어요. 이걸 왜 진작 몰랐나 싶기도 하고요. 안 파는 게 왜 그렇게 강력하냐면요, 팔지 않고 그냥 두면 불어난 돈 위에 또 그 돈이 붙거든요. 복리라고 하죠. 그 위에 또 붙고 쌓이고 쌓이면 어느 순간 눈덩이처럼 커집니다. 비밀이 화려한 기술이 아니라 가만히 두는 그 시간 자체였던 거예요. 그래서 방식을 싹 바꿨습니다.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째는요, 한 종목에 다 거는 대신에 시장 전체를 통째로 샀어요. 예전에는 이거다 싶은 종목이 눈에 띄거든요. 그럼 거기에 다 걸었어요. 근데 그게 틀리면 한 방에 훅 가더라고요. 어디가 오를지 맞히는 게임을 아예 그만둔 겁니다. 한 종목이 빠져도요, 다른 쪽이 버텨주니까 마음이 한결 편해지더라고요. 밤에 시세를 들여다보는 것도 그때부터는 그만뒀습니다. 두 번째는요, 타이밍을 잡는 것도 그만뒀어요. 쌀 때 사고 비쌀 때 팔겠다, 이런 머리를 굴려봤자요,
늘 결국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정해진 날에 똑같은 금액을 기계처럼 넣었습니다. 오르든 내리든 신경 안 쓰고요. 오히려 내릴 땐 같은 돈으로 더 많이 살 수 있으니까 나쁠 게 없었어요. 판단을 아예 없애버리니까요. 흔들릴 일도 없어졌습니다. 세 번째는요. 한 번 산 건 웬만해서 안 팔았어요. 아까 제가 빠뜨렸던 그 조각, 그게 바로 이겁니다. 넓게 사고 꾸준히 넣어도요. 무서워서 중간에 팔아버리면 말짱 도루묵이에요. 불어난 돈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저는 이 한 조각이 빠져서 그렇게 오랫동안 헛바퀴를 돌았던 겁니다. 처음에 엄청 큰 하락장이 왔을 때 솔직히 손이 덜덜 떨리더라고요. 다 팔고 도망치고 싶더라고요. 근데 한 번 더 생각했습니다. 지금 파는 건 싸게 산 걸 더 싸게 던지는 꼴이잖아요. 그래서 안 팔았어요. 오히려 그때 조금 더 샀고요. 그 한 번을 버티고 나니까 다음 하락장 때는 훨씬 덜 흔들렸습니다. 버티는 근육이 생긴 거죠. 진짜 위험한 순간은 따로 있었는데요. 하락장이 아니라 오히려 조금 올랐을 때였어요. 이쯤에서 팔아서 차익을 좀 챙길까? 이런 마음이 스멀스멀 올라오거든요. 딱 그 마음에 한번 넘어가 버리면요. 다시 사고 팔고를 반복하게 되는 거예요. 욕심이 올라오는 순간 하락보다 더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는 하나의 규칙을 걸었습니다. 진짜로 돈을 쓸 일이 생기기 전까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안 판다. 내 자신의 의지를 믿지 않고 규칙을 믿는 거예요. 의지는 흔들리지만요. 규칙은 안 흔들리거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했는데요. 돈에서 뭔가 나오면 빼서 쓰는 대신에 그것마저 다시 집어넣었습니다. 이익이 나면요. 그 이익을 또 사는 데에 썼어요. 작아 보였지만 이게 눈덩이를 진짜로 굴리는 마지막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안 빼고요. 계속 얹기만 했을 뿐인데 시간이 지날수록 속도가 빨라지더라고요. 여기까지 하고 나니까 제일 무서운 질문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이게 그냥 운 좋은 몇 년이었으면 어떡하지? 잠깐 반짝하고 끝나는 거면. 근데 한참을 겪어보니까요. 이 방식은 계속 통하더라고요. 단 딱 하나의 조건이 맞을 때만요. 그 조건을 얘기하기 전에 제 통장이 실제로 어떻게 바뀌었는지부터 보여드릴게요. 연말에 계산을 해보는데 좀 이상한 거예요. 그 해에 제가 1년 동안 아껴서 넣은 돈 있죠. 그 돈보다 가만히 둔 돈이 알아서 불어난 게 더 컸어요. 내가 1년을 일해서 모은 것보다 돈이 1년 동안 번 게 더 많다는 거잖아요. 처음엔 계산이 틀린 줄 알았어요. 다시 봐도 맞더라고요. 그때 등골이 좀 서늘했습니다. 그게 정확히 어디부터였냐면요. 모은 돈이 3억쯤 되면 엄청난 수익률이 아니어도요. 그냥 평범하게 굴러가도 1년에 불어나는 돈이 웬만한 직장인 1년 저축액을 넘어서요. 그 순간부터는 내가 미는 게 아니라 돈이 알아서 굴러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3억은 많은 돈이 아니라 돈이 스스로 일하기 시작하는 출발선이었던 겁니다. 그 선을 넘기 전이랑 후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에요. 전에는 제가 죽어라 밀어야 수레가 겨우 굴러갔거든요. 한 달 쉬면 딱 그만큼 멈췄고요. 근데 그 선을 넘고 나니까요. 손을 놔도 수레가 알아서 굴러가는 느낌이죠. 같은 돈이고 같은 나인데 미는 쪽이 나에서 돈으로 바뀐 거예요. 원리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불어나는 돈은 그냥 쌓인 돈이 클수록 같이 커지거든요. 1,000만 원의 1년치랑 3억의 1년치는 자릿수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돈이 작을 때는 불어나는 게 티가 안 나요. 근데요, 어느 크기를 넘어서는 순간 확 체감이 됩니다. 물이 99도까지는 잠잠하죠. 100도에서 확 끓는 거랑 느낌이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3억이 딱 그 100도의 언저리예요. 처음에는 나만 운 좋게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알아볼수록 오래 돈을 불린 사람들이 죄다 이 똑같은 방법으로 길을 열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평생 청소 일을 하면서도 번 돈을 넓게 사두고 죽을 때까지 안 팔았대요. 주변에선 아무도 그 사람이 부자인지 몰랐고요. 화려한 직업도 비싼 정보도 없었어요. 방법이 특별한 게 아니라 그냥 그 구조를 끝까지 지킨 게 특별했던 거죠. 이렇게 말하면 바로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러다가 시장이 망하면 다 잃는 거 아니냐. 근데요, 한 종목이 아니라 시장 전체를 사두면요, 그게 통째로 사라지는 일은 좀처럼 없거든요. 회사 하나는 망해도요, 세상 전체는 멈추지 않으니까요. 집부터 사야 하지 않냐는 생각도 있죠. 근데요, 진짜 질문은 집이냐 주식이냐가 아니에요. 가진 목돈을 그냥 재워둘 거냐, 일을 시킬 거냐, 그 차이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그 단 하나의 조건,
그게 바로 시간이에요. 이 모든 게 작동하려면요, 돈을 충분히 오랫동안 그냥 둬야 합니다. 불안하다고, 급하다고 중간에 빼버리는 일은 순간 엔진이 꺼지는 거거든요. 막 끓기 직전에 불을 꺼버리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종목이 아니라 안 건드리고 버틸 수 있는 시간입니다. 버티면서 보니까 진짜 신기한 게 하나 있더라고요. 처음 몇 년은 불어나도 속도가 답답할 만큼 느렸어요. 근데요, 시간이 쌓일수록 그 속도가 점점 빨라지더라고요. 작년보다는 올해 가요.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빨라요. 처음엔 그냥 시간이 적인 것 같았는데요, 버티고 나니까 이 시간이 가장 강한 내 편이었습니다. 그걸 두 눈으로 보고 나서야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어요. 사실은 돈 액수보다 더 컸던 건 이 마음의 변화였거든요. 매일매일이 제자리 걸음 같던 삶에 처음으로 앞으로 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내가 잠든 사이에도요, 뭔가 조금씩 좋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통장의 숫자가 바뀌기 전에 마음이 먼저 바뀌더라고요. 지쳐서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이 어느 순간 안 들었습니다. 그게 어쩌면 돈보다 더 큰 변화였을 거예요. 이 긴 얘기를요, 한 문장으로 줄이면 이거예요. 넓게 사두고 안 팔고 시간을 준다. 끝이에요. 근데요, 이게 쉬워 보이는 만큼 끝까지 지키는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알면서도 못하는 게 아니라요, 알면서 안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 차이는 결국에 10년 뒤의 통장을 완전히 갈라놓습니다. 처음에 그 통장을 들여다보면서 막막해했던 제 모습들이 떠오릅니다. 그때 가만히 두는 게 제일 안전한 줄 알았죠. 이제는 압니다. 그 안전한 선택이요, 사실은 가장 위험한 선택이었다라는 걸요. 그 차이를 만드는 건 대단한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방향 하나예요. 그래서 오늘 딱 하나만 하면 됩니다. 내가 가진 돈 전부를 움직이라는 게 아니에요. 딱 한 달치 금액만 넓게 사두는 쪽으로 먼저 옮겨보는 거예요. 은행이 이 돈의 종착지가 아니라는 걸 마음으로 한번 정해보는 거죠. 그 결정 하나가 1년 뒤, 2년 뒤를 완전하게 다르게 만들어줍니다. 한 발을 떼는 게 어려워요. 한 발만 떼보면 그 다음은 생각보다 수월합니다. 그렇게 한 달만 해보면 매달 같은 날 넣는 게 슬슬 익숙해집니다. 6개월이 지나면요, 안 하는 게 어색해지고요, 1년쯤 되면 이거 계속 가도 되겠다 싶은 확신이 생겨요. 큰 돈이 갑자기 불어나는 건 아니에요. 근데요, 이 방향이 맞다라는 그 느낌 하나가 사람을 계속 가게 만들거든요. 대부분은 한 가지에 무너져요. 조급함이죠. 한두 달만 해보고 별로 안 불어나니까 이게 되긴 되나 싶어서 그만둬 버리거든요. 근데 이거는요, 원래 처음이 제일 느린 게임입니다. 물이 끓기 직전까지 제일 지루하잖아요. 변화가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조급함이 올라오면요, 그게 잘 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시기만 넘기면 되거든요. 그 출발선을 한번 넘기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시간이 알아서 일을 해줍니다. 5년, 10년 가만히 쌓이면요, 어느 순간 1년에 불어나는 돈이 한 해 연봉을 훌쩍 넘기는 날이 올 거예요. 작은 게 쌓여서 큰 게 된다는 말, 돈만큼은 정직하게 보여주는 데도 없더라고요. 큰 돈이 생기면 오히려 겁나서 아무것도 못하는 거, 사실 다들 한 번쯤은 그래요. 잃을까봐 두려워서 그냥 묶어두는 마음, 저도 너무 잘 알거든요. 그게 모자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아직 방향을 못 잡았을 뿐입니다. 방향만 잡히면 나머지는 시간이 해결해줘요. 멈춰 서 있던 그 시간이 아까운 게 아니에요. 그때는 그게 최선이었으니까요. 근데 유일하게 되돌리고 싶은 게 하나 있다면 그 시간에 시작하지 못한 것, 그것 하나예요. 방법을 몰라서가 아니라 겁이 나서 미뤘던 거거든요. 딱 하나만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은행은 돈을 보관만 하는 곳이지 불리는 곳이 아니에요. 보관만 하다 보면 그 돈은 조용히 작아집니다. 돈을 일을 시켜야 그때부터 돈이 나 대신 벌기 시작하거든요. 그 선택이 쌓이면 통장이 달라지고요. 통장이 달라지면 내가 사는 게 달라집니다. 그러니까요, 전처럼 한참 헤매지 말고요, 오늘 딱 한 달치부터 넓게 사두는 쪽으로 한번 옮겨보는 거예요. 이 한 발이 전부고 시작입니다. 저도 5년 전에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현재에 만족하면서 더 바라지 않고 살았죠. 하지만 지금은 수십 명의 직원을 거느리고 회사를 운영하는 대표입니다. 어떻게 그 자리까지 올라갔냐고요? 자본이 없이도 할 수 있는 유튜브라는 걸 실행했고요. 연에 50억이라는 매출 이상을 만들어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성공을 돕는 시발점이 되어드리겠습니다. 나를 하루 잡아서요, 실시간 방송으로
여러분들과 만나고 유튜브를 통해서 돈을 버는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재능 같은 거 필요 없습니다. 돈도 필요 없어요. 무료로 해드릴 겁니다. 댓글에 제가 신청서를 남겨둘 테니까요. 그 링크를 눌러서 신청하시고 댓글에다가도 신청합니다 라고 적어주세요. 오늘만큼은 꼭 실행하시고 성공하는 미래로 함께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응원합니다.